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 중에 접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가 진행될 목차로는 첫 번째 접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접수의 단계와 과업, 그리고 접수 면담에 대한 준비 단계, 그리고 접수 면담 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까지 알아보는 순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98페이지입니다. 자, 접수의 개념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도 첫인상 이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기관과 사회복지사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접수 과정은 앞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한 단계입니다. 사회복지 상담에서 접수 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면접과 차이는 없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장면에서의 접수 면접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관계 속의 만남, 즉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만남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면접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 함께 특정한 서비스 목적을 결정을 하고 계약 후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접수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간관계 형성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이해하면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 방법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전문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나 인터넷, 방문 등 방법도 여러 가지면서 그 내용에서도 첫 면담으로 끝나는 경우에서부터 실제 면담을 실행하고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따라서 접수 면담만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계속적인 면담 과정은 다른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의뢰 방식과 접수의 유형에서 알아두기를 제가 잠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9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장면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의뢰의 주체와 클라이언트의 자발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기 의뢰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를 방문하여서 서비스 또는 자원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비공식 체계에 의한 의뢰를 살펴보면 친구나 이웃 등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기관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나 도움을 요청하는 유형의 접수입니다. 공식 체계에 의한 자발적인 의뢰는 자기 의뢰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신청한 클라이언트가 방문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기관은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식 체계에 의한 비자발적인 의뢰를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식 체계가 기관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루어내는 접수입니다. 예를 들면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의 심리적인 재활을 위해서 지방가정법원이 해당 청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가 공식 체계에 의한 비자발적인 의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발굴입니다. 발굴은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전의 접수 유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발굴이란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찾아 나서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 접수의 유형입니다.
단계와 과업입니다. 접수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한 단계이지만 이 또한 세부적인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하여서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이후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을 하고 주어진 정보에 근거를 해서 서비스 제공이 이후 단계를 밟을 것인지 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간에 의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접수 단계는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참여 유도와 그리고 도전 및 욕구의 확인 그리고 서비스 등 그리고 의뢰의 과업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꺼운 것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접수의 단계와 과업에서는 노란색은 잘 안 보인다 그죠?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수 면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난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욕구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기관의 전문성과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일치하게 되면은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클라이언트와 기관의 전문성이 욕구가 불일치일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면접 환경 만들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안정감과 편안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접수 단계를 실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접수 면접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구조적인 환경 그리고 심리적인 환경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이란 접수 면접을 위한 내부 시설이나 비품, 가구 마련은 물론 실내 디자인에 이르는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클라이언트와의 면담이 사적인 내용일 때는 비밀 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비밀 보장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면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고 타인에게 면담 내용이 들리거나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회복지사는 독립공간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가 물리적인 환경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곳이 있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 특히 우리가 말하는 동사무소나 업사무소 등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요 보호자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면 이렇게 독립공간으로 만들어져서 본인의 욕구나 니즈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는 안전한 느낌이 들 수 있어야 하고 방음이 잘 되는 독립된 공간이나 적절한 크기의 창문이나 아늑한 채광과 조명에 대한 설치나 적절한 온도에 대한 유지나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와 실내 장식,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 등 클라이언트에게 안전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지와 휴지통을 구비하는 것도 클라이언트를 위한 섬세한 배려 차원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한 물리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접수 면담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사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101페이지 네모 박스 안에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전 장면 이외의 환경에서의 접수 면접 상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접수 면접을 위한 물리적인 장소를 사회복지기관에 마련을 하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여서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진행이 되므로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집 밖으로 이동이 어려울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과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노출해야 하는 면에서 클라이언트의 수치심과 거부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면접을 위해서 찾아간 클라이언트의 가정의 청결 상태가 지나치게 좋지 않고 독립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기 어려운 위협적인 환경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과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여서 진행을 하거나 가까운 집 근처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이외에도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사유로 기관의 성의를 받는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외부 장소에서 면담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병원이나 군대 등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외부로 이동이 불가능한 공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나 클라이언트가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사회복지기관에 찾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만나야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외부 공간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사적으로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또는 전이 또는 역전이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환경 마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환경이란 면접 시간이나 면접 장소, 면접 일정 등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 및 규칙 등을 포함하는 환경입니다. 구조적인 환경이 잘 마련된 경우에 클라이언트에게 안정감을 주고 일관적인 규칙이 적용이 되며 클라이언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접수 면접 환경과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환경은 클라이언트와 처음으로 접수를 받는 날 결정하거나 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서 클라이언트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도록 합니다. 접수 면접 시간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이루어집니다. 때에 따라서 위급 상황의 경우 약속을 정하지 못하고 적석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면접 시간은 면접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50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길어지면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면접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클라이언트의 주의 집중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리적인 환경 마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환경이란 사회복지사의 말투, 옷차림 등 인격적인 분위기를 포함하는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 사회복지기관을 찾은 클라이언트의 불안을 다룰 수 있도록 차분하고 안정적인 태도로 다가서며 클라이언트가 가진 어려움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려는 따뜻한 마음가짐의 자세로 진정성 있게 다가서도록 합니다. 어떤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만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에 근거를 하여서 반응하지 않고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따뜻함이 배어있는 친절한 자세로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합니다. 친절은 환한 표정과 부드러운 미소, 편안한 목소리, 적절한 어조,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항상 온화하고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와 자세로 클라이언트를 맞이하여 접수 면접 상담이 안전하게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장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행복한 순간에 미소를 한번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번 미소를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시나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눈을 천천히 떠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파워포인트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제가 사랑의 화살표를 이렇게 계속 날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조금 바쁘고 힘들지만 동영상 수업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학교에 오셔서 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하시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평생교육사까지 취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멋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천천히 수업하는 분위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유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수를 비롯한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다 만들어 놔도 클라이언트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상담실 같은 경우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여 유도가 중요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는 사회복지사와의 라포 형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라포 형성이란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에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와 진실된 교감이 가능한 관계의 수립을 의미를 합니다. 라포 형성은 클라이언트의 개방성을 정진시키며 사회복지사와의 라포 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도우려는 사회복지사의 진심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라포가 형성된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 사회복지사의 지지와 변화에 대한 기대는 클라이언트에게 변화에 대한 동기를 높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욕구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물리적 환경, 구조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을 만들고 참여 유도를 하였다면 일단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문제의 욕구 확인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클라이언트가 변화 또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접수 면접 단계에서 문제와 욕구의 확인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경험과 해석에 근거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클라이언트의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호소하기도 하고 우울 및 무기력 증세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이나 학교 대인관계에서의 고충이나 자신의 우유부단함 등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서 문제를 요령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여기서의 요령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구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104페이지 주 호소 문제 확인을 위한 접수 면접지 형식과 면담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호소 문제를 확인을 할 때에는 단순히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호소 문제와 관련시켜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호소 문제는 클라이언트의 말과 용어를 그대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클라이언트의 심정이나 상황적인 사정이나 도움을 요하는 사정 등이 더욱 현실과 가깝게 기술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호소 문제와 관련하여서 질문하기에는 도움을 받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힘든 부분들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화시킬 때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대처 방식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과거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우선순위 결정하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나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욕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방식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땡땡땡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주호소 문제 확인을 위한 접수지 면접과 면접지 형식과 면담 방식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동의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동의는 접수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주호소 문제와 욕구 해결에 적절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동의는 계약과는 다른 개념으로 클라이언트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을 하며 실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이후의 절차들을 따를 것에 합의했음을 의미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동의는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동의하도록 심리적인 압력을 주는 외부 조건은 없는지 또는 사회복지사의 태도가 암묵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민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있을 것이고 각 절차마다 클라이언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각 서비스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입니다. 자, 의뢰는 특정한 이유로 사회복지사나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지원을 할 수 없을 때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뢰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의뢰는 적절한 절차와 기술이 필요로 하며 클라이언트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대되는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의뢰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에게는 기관의 위치나 만나야 할 담당자 그리고 방문 일자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의뢰 대상 기관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수 면접 상담에서 진행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와 면담 내용을 의뢰기관에 제공을 하고 양도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접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접수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아보는 것으로서 의뢰 방식과 접수의 유형으로서 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접수의 단계와 과업으로서는 접수 면접에 대한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참여에 대한 것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문제와 욕구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욕구를 확인한 이후에 일치하는 경우는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되겠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면접 상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과 구조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고 난 이후에 참여를 유도를 하고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접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수업에 대해서는 저와 면담에서 만나서 대면 수업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